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가는 고민 상담소 MC 까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022년도까지 까나리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드디어 2023년도에는 청소년을 찾아가서 직접 고민을 이렇게 예쁜 얼굴을 안기고 있었어? 직접 찾아가서 듣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읽고 우리 진로 그리고 심리상담 전문가 선생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선생님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자,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싹 사이다처럼 날려버릴 문제 해결사 펀아트 심리상담센터 대표 문유숙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넷에서 온라인 진로 상담을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최남영입니다.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팀장인 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바로 사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주세요. 저는 멘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편안하게 생각하기 위한 멘탈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스로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늘 채찍질하며 삽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망도 커서 이것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 그래도 절반이 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지 우리 문유숙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편한 멘탈 관리법 3가지로 나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내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완벽주의자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연자님처럼 스스로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실수하면 안 돼, 잘해야 돼, 매사에 이렇게 조바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요,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집니다.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왜 맨날 실수만 하고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 여기서 현장 퀴즈. 이런 실망을 반복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정답을 알아맞힌 학생한테는 문쌤이 특별히 준비한 맛있는 간식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시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네. 슬럼프에 빠져요. 또. 네. 맞아. 어떻게? 우울증. 지금 손든 학생들은요, 다 맛있는, 이따가 끝나고 맛있는 간식 뽑기 이벤트 당첨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할 일을 미루거나 쉽게 포기합니다. 어떨 때는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혹시나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 있어요? 학생 있어요? 네, 위로 상품으로 이따가 또 간식 드리고요. 네, 자, 이럴 때는요, 멘탈 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아니고요. 내 완벽주의적 성향이 또 활동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좀 아시겠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멘탈 관리법은요, 완벽보다 완성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까나리님, 네. 제가 보니까 은근히 일 욕심이 많으시던데, 네.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와 과정 중에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여러분들은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세요? 살짝 실망할 뻔했어요. 그 첫 마디가 결자부터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는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과정은 늘 똑같이 노력을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역시 유능한 MC분은 이렇게 달라요. 박수!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이 자리에 오신 성공 비결이 이런 주옥 같은 멘트에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존감이 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수에도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 성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좀 멘탈 관리법은요. 뭐냐면 괜찮아의 정의를 다시 써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해도 괜찮아요? 풍문인 인생 풍망해도 괜찮아요? 괜찮아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고요. 맞아요. 다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괜찮아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아유, 인생 까짓거 망해도 괜찮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맞아요. 희한하게도 실수를 덜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요. 스트레스가 덜해요. 왜? 매사에 긴장을 덜하고 조바심을 덜 내니까요. 너무 좋은 캠페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1학년 어떤 친구가 또 보내주신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자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만연한 어떤 주제 이슈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싫어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계속해요.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손절해. 좋습니다. 아니면 그 부분을 참고 아닌 척 하며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알았어요. 자, 이 답변 넘어가요. 손절 끝. 남 넘어가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떤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시기에 또래 관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친구를 손절로 단칼에 딱 끊어버린다? 네. 그건 조금 부담스러운 결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정말 어려운 사례이긴 한데 이거는 두 분한테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 먼저 문익수 선생님부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진짜 고민되는 사연이네요. 왜냐면 배포가 아니면 손절이 답인데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친구잖아요. 이럴 때 단판이 해결책입니다. 단판이요? 단판. 멱살 잡고 같이 단판. 그런 맞짱 단판 아니고요. 내 친구한테 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부탁하는 거죠. 친구야, 나 네가 이런 행동할 때 좀 난처한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 내가 만약 사연자님의 친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런 말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도 잘 생각해보면 결국엔 더 잘 지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느닷없이 손절당했어요. 그러면 찐우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우정이었어. 이러면 저 정말 슬프고 허무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막 고마워하기는커녕 막 따지고 들고 막 짜증나게 막 하고 막 옆에 막 신경도 빡빡나게 맞아. 그럼 절대 때리면 안 되고요. 그때 미련 없이 손절해야죠. 내가 정말로 좋아할 수 있는 다른 친구한테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면서요. 혹시 선생님은 어떤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네.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제가 예상할 때는 이 친구가 자기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친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같이 했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친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상대가 모르고 있다. 그렇죠. 아. 그거 알고 친한 친구인데 일부러 그 친구를 화나게 하려고 막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직접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친하다고 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당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이럴 때 말할 때는요 상대방한테 굉장히 좀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혹시 너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혹시 그게 이유가 있어? 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난 그냥 하는 건데 아니면 뭐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와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한테는 거슬리지만 그 친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근데 너가 이렇게 할 때마다 난 이렇게 느껴져.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한테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난 이렇게 느껴지는데 혹시 이렇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 눈치 없는 애가 있어요? 많아요. 어떻게 해요? 눈치 없는 친구한테 얘가 눈치 없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우리 친구 어떻게 얘기해요? 눈치를 줘요. 어떻게 눈치를 줘? 째려봐요. 건드려요. 약간 툭툭. 맞아요. 돌려서 얘기한다. 오, 좋아. 우리 친구. 야, 하지 말라고. 못 봤어요. 돌직구.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 어쨌든 둘 다 공통된 답변이 지금 선생님들이 한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친구가 눈치 없음을 알려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또래 관계 문제잖아요. 알려주는 게 또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결인 거예요. 손절은 아니에요. 맞죠? 손절은 아니고 그 친구가 만약에 눈치 없거나 이상한 특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에게 한다. 고지를 하고 알려주는 게 상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근데 너무 또래 관계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 나가잖아요. 야, 왜 그따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야, 너 그거 알아? 일단 초장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알아? 너 이상한 거 알아? 뭐가 이상한데? 너 말할 때 그 친구 이렇게 할 때 좀 그 친구 표정 봤어? 못 봤는데? 다 보고 얘기해. 보고 얘기해. 해서 그 친구가 자기가 모른다는 것들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면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더 의지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는 위로 선물.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장차 궁금해하고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례인데요. 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꿈을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아무튼 오늘 사연이 그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사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반대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경우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라고 부모님께.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이에요. 일반적인 부모님은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당연히 지지해주고 잘하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근데 반대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거 하면 너무 힘들던데 이건 좀 너무 위험하던데 이거는 좀 안정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던데 이런 식으로 뭔가 부모님이 보시기에 좀 불안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일단 좀 반대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런 반대를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반드시 들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이제 필드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기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근데 게임을 너무 못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능력이, 그러니까 가수를 하면 되겠다는데 너무 못해.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꿈을 키우다가 이제 좌절될까봐 이게 두려우니까 자녀가 마음 상할까봐 이제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은요, 자기 기준에서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싶으면 반대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랑 학생들이랑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자녀의 어떤 오! 네, 맞아요. 선생님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의 행복, 그러니까 부모님도 바라는 게 자녀의 행복이고요. 그 자녀가 바라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나의 행복이죠. 난 이거 할 때 행복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그거 하면 안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부모님이랑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또 나도 내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야 되지, 부모님이랑 막 싸우고 집 나가고 또 부모님이 또 용돈 끊고 핸드폰 압수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당해봤어 지금. 이게 보통 많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부모님이랑 점점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꿈을 이뤄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말만 그렇게 하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좀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수를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별사를 안 들으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K-pop 스타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 상금이 3억이네. 엄마 집 대출금 갚아줬어. 근데 엄마가 노래할 때마다 시끄러 죽겠다고 노래 좀 그만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딸한테 놀이방비 주면서 노래 좀 연습하라고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거나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더라도 우리 딸이 이거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거가 느껴지면요 그걸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그쵸, 반드시 그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건 선생님이 보통 상담할 때 이 얘기 정말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필살기 있어, 필살기. 공부를 잘하면 된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가수 얘기했는데 가수를 하다가 얘가 만약에 가수가 안 되면 어떡해? 공부도 안 하고 노래만 열심히 했는데 가수가 안 되면 나중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웬만한 거 반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게임을 좋아하면 그 열심히 하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너무 능력이 좋아서 완전 올인할 정도의 그 정도가, 그러니까 눈에 띄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부모님이 아마 반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한 이런 노력도 열심히 하시면요, 부모님이 굳이 그거 반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한 이 정도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최남경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서 최남경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뭐 조금 이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되게 좋은 명언이 있거든요. 공부는 보험이다라고 있어요. 공부는 보험이다. 뭐냐면 해두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해두면. 박수 한번 주세요. 공부는 보험이다. 해두면 좋아요. 해두면 좋아. 해두면 좋아. 공부가 안 늘어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뭐라고? 보험금이 아니라 공부는 보험이다. 보험이다. 들어놓으면 나중에 위해서. 하다가 안 됐을 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공부로만 비견되는 건 아닌데 이게 있으면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연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장차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되는 나쁜 남자.
이상한 남자인 남친과의 사귐과 이별. 제가 이상한 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저희가 두 전문가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 선생님? 네. 네,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연애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서 동시에 현명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와. 고대 로마 작가 시로스가 한 말인데요. 즉 이 얘기를 여기 우리 사연자님 사연에 이렇게 좀 대입해 보면 이상하거나 좀 나쁜 남친을 우리 지금 사연자님이 만났다 헤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연애가 그렇거든요. 이성보다 뭐가 앞서요? 감정. 그렇죠. 연애 감정이 앞서는데 이쯤에서 남친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평소에 생각하기에 이 남친이 진짜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남자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좋으신 생깁니다.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돌직구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는데 확인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별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쿨하게 헤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연애거든요. 연애는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자랑 해야 됩니다. 최영원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쁜 남자에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나쁜 남자. 그래서 근데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바로 자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자존감에 대한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나쁜 남자라고 하면은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통 이제 나쁜 남자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왜 이런 사람한테 끌릴까? 왜 끌리지? 왜 끌릴까? 잘생기는 이름이 용서가 되지. 근데 이게요, 저희 상담 쪽에서는요, 약간 혹시 무의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먹는 누가 아니고 누군지가 아니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그 의식이 저 밑에 있는 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우리를 움직인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되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게 되게 한마디로 보면 좀 무서워요. 이게 저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나쁜 남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자기 자존감이 낮은 편이 많아요. 근데 이 이유가 대개는 가정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꾸준하게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은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아 충분한 마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랑을 잘 못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는 원래 이랬는데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약간 비하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온 사람은 그게 익숙해요. 근데 안 돼. 사람이 연애를 할 때요.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 줄 알아요? 잘생긴. 그쵸. 잘생긴 사람이죠. 그런데 익숙한 사람에게 끌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여자들은 자기 아빠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싫어도 결국에 나중에 보면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야. 남자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야. 이게 익숙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익숙함을 내가 끌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물론 남자친구가 되게 잘생긴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남자친구를 뭔가 자기의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친구 사귀어.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렇지. 그럼 내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남자가 각일까요? 여자가 각일까요? 맞아.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의뢰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하자는 데 다 하고 뭐 부탁하면 다 허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끌려다니고 나는 내게 없잖아, 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전문 용어 나오네요. 이해 갈것 같아요. 이해 가는 거 익숙한 남자들 끌리는 가는 이해 가는 거. 그럼요. 고마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무의식 중에 이끄는 거죠. 근데 이거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 그럼 이렇게 난 이런 나이인데 어떡하나? 근데 이럴 때는요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는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담 전문가들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나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면은 최적 효율적으로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데 자기 혼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최고예요. 오, 그게 자존감이죠.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네. 뭐라든 내 생각 먼저 하기. 맞아요. 누가 뭐라든 내 생각 먼저. 그렇지. 내가 먼저 맞아요.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더 터득하고 좀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기를 또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자존감이 올라간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날 배려하지 않은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까요? 전혀. 야, 너 뭔데? 하면서 바로 헤어지겠죠. 그런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남자들이 잘해줘요. 근데 이런 나쁜 남자들은요, 대개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뭔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육체적인 관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통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만나다가 좀 지루해지면, 질리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다른 여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계속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나쁜 남자 관계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여러분 각자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꼭 선생님 말씀 명심하고 우리 선생님 말씀 명심해서 꼭 잘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뭐랄까 다음 사연인데요. 이게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인데 이거는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반영한 사연인 것 같은데 솔직히 1학년이지만 1학년답지 않은 어떤 정서적 깊이 수준을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그리고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생각 갖지 마라,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안 올라올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될지 자, 우리 문율 선생님 어떻게 조금 해야 될까요? 네. 자, 이쯤에서 3단계 사이다 처방 바로 들어갑니다. 1단계는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애써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까나리님, 왜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방금 좀 느끼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누구나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좀 생각이 좋진 않죠. 왜일까요? 부정적인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어때요? 맞아요. 우울하고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이 더 떠오릅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청개구리 심리처럼 하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렵다, 자, 어렵다. 근데 방법은 쉬워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차라리 그냥 떠오르게 놔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특급 비법 하나는 이런 뭐 종이 같은 메모장에다가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봤다가 시간 날 때 천천히 읽어보면요, 내 부정적인 생각의 유형과 근원이 보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맞춤형 해결책이 가능해집니다. 있어요 그렇게. 와우, 멋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하니까 어떻게 효과가 좀 있어요? 그쵸. 자, 친구 말을 믿고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 이게 좀 어려운 상당해서 어려운 용어로 자기 분석이라는 용어가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글로 적든지 어디다 머리에 기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아마 느끼셨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실천할 2단계 처방은요, 이건 좀 재밌는 건데, 긍정적인 활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이거는 좀 뭔가 재밌는 것 같다. 재밌을 것 네네네. 같다. 맞아요. 뭔가 신날 것 같아요. 맞아요. 긍정적인 활동이란 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고 그리고 잘하는 활동인데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운동. 운동 좋아요. 그리고 또. 춤추기. 맞아요. 또. 맞아요. 정치. 와, 잘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외쳐주는 학생들은 다 이따가 맛있는 간식 뽑기 이벤트 당첨됐고요. 마지막 3단계 처방은요. 자, 여러분 모두 오른손 반짝반짝.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짚으라고 하는 데를 가장 정확히 짚은 학생이 여기서 이제 승리합니다. 바로 여기. 자, 여기 아니고 여기. 자, 여기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여드름 말고 전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전두엽! 와, 그렇죠. 자, 전두엽이 있는데요. 3단계 처방은 전두엽 활성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우리 생각 따로 몸 따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몸과 마음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막 건강한 몸을 가지면 생각 관리가 잘 되는데요. 자, 전두엽 활성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긍정적인 생각 마사지. 공부는 하지 마세요. 뭐가 좋냐면 틈나는 대로 자주 신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333 활동법 하시면 더 좋아요. 333 뭔가요, 선생님? 네. 자, 333 뭐냐면 매주 3회 30분 이상 30% 정도 운동 강도를 높인 그런 신체 활동을 하면 진짜 효과가 짱입니다. 그래요. 어쩐지. 네. 벌써 이렇게 오는 에너지가 활기차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을 듣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이 객석에서 있으면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한두 개 정도 답변 받고, 그 질문 받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참아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참냐? 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답변을 할게요. 선생님은 우리 아까 친구가 자기 힘들 때 운동을 해서 이제 뭐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댄스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이 운동이 짱이래요. 짱이래요. 짱이에요. 왜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소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다 풀어진 상태에서는 그 친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 이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새끼 나한테 왜 그러지? 이건 에너지가 있을 때 얘기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 그래, 나도 그랬지? 저 친구도 그랬지?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분비되죠?
엔돌핀 거고. 네. 아무튼 뭔진 모르겠지만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게 분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적 사고를 갖게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나중에 20살이 넘으면 술을 드세요. 20살이 넘으면 간단하게 약주 드시면 상대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꺼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 우리 두선님 혹시 화날 때 컨트롤하는 방법 답변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의 분산 기법, 말은 어렵지만 그냥 뛰쳐나가서 스마트폰 봅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내가 좋아하는 동영상 음악 들으면 좀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은, 지금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꼭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무언가를. 수다도 좋고 뭐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짜증날 때 친한 친구한테 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이런 노하우 기법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삶이 윤택해져요. 그렇죠. 이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힘들긴 하겠지만, 알겠죠? 저희 은평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사이버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검색해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살짝 돌고 여기서 와이드 촬영하죠. 자, 제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 찾아가는 학교 고민상담소 하면 따봉하면서 뭐 따봉을 한 이걸 하든 막 마음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찾아가는 촬영 좀 돼? 자, 찾아가는 학교 고민상담소